저희는 매일매일이 오프. 아니 너 당직이 뭔지 알아 임마? 네가 당직을 알아 임마?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11화입니다. 드디어 11화. 네, 여러분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밌더라고. 선생님, 이제국 환자 ERCP 동의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이제국 환자분 담낭 절제 수술하고 TB 올라가서 MRCP 했는데 CBD 스톤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인턴 선생님이 능력 있는 간호사한테 동의서 같은 거 어떻게 받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장면인데 이건 약간 좀 굴욕적이에요. 네. 왜냐면 보통은 인턴 선생님은 전턴한테 인계를 받던지 하지 맞아.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ERCP 어떻게 받는지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대신에 뭐 한 달마다 외과턴을 많이 돌았는데 내가 처음 보는 드레싱이야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이 드레싱 할 때는 물품 어디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뭐 그 정도는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주고 또 이제 병동마다 수간호사님이나 또는 이제 유닛 차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컨트롤 타워처럼 이제 병동 전체 환자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확실히 짬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환자를 여러 번 몇 년간 이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인턴뿐만 아니라 사실 2, 3년 차 이상 되는 고년차들도 병동이 이제 혹시라도 바뀌고 나면은 이제 물어보고 루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가는 경향이 있죠. 결국에는 이게 인계를 좀 잘 받은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상호 협력 관계로서 잘 지내면 너무 좋아요. 잘 지내면은 병동 생활이 원활하게 잘 굴러갑니다. 가끔 뭔가 의사가 누락했던 처방이나 이런 것들도 대신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트러블이 안 생기고 잘 지내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요즘 디스크 더 심해지셨어요. 전 이거 보고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있어요? 진짜로 왼팔에 좀 저림 증상이 가끔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한 번씩 털 때가 있어서. 근데 실제로 의사들 보면 진짜 이렇게 목이나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장시간 앉아 있고 뭐 컴퓨터 오래 보고 하니까. 저도 이제 네. 저야말로 제일 많이 화면을 볼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컴퓨터랑 제일 친하신 분. 네, 저 거북목도 잘 생기고 네. 맨날 이거 스크롤 마우스 돌리니까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카팔터널 신드롬 이것도 생기고 초음파 하다 보면은 막 어깨 쪽에 약간 관절 쪽에 이상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눈은 괜찮아요? 오랫동안 보면 블루라이트 이런 눈 피로 심하죠. 눈 피로 심하죠. 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학과 직업병은 약간 프로게이머랑 비슷하다. 소아과가 제일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애기들을 보니까 특히 애기들 제일 많은 게 감기, 장염 이런 거니까 1년차 3월 달에 진짜 열이 안 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아파요. 이게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뭐 장염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여름에 정말 수족구 앓는 사람도 있어요. 수족구 애기들병이라고 하지만 막 이렇게 손발에 이렇게 막 장바이러스 같은 거 퍼져가지고 막 손발이 따끔따끔하고 입에 막 이렇게 뭐 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엄청나게 감기라든지 이제 각종 감염병에 노출이 되고 나면 2년차부터 신기하게 안 아파요. 이상하게 면역을 획득하는 거. 이상하네. 2년차부터는 안 걸리는 거. 안 걸려요. 아무리 마스크를 벗고 막 애기가 내 앞에서 깨치하고 기침을 해도 안 아파요. 내비게이션 보고 카테터 넣으면 될 것 같으니까 내비게이션 CT 찍고 수술방 어레인지. 네, 지금 응급실로 이제 뇌 기저핵 출혈 때문에 의식 소실로 온 환자인데요. 보통 이렇게 출혈 환자, 의심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면 이렇게 빛을 좀 눈에 비춰봐가지고 동공반사를 봐서 혹시나 출혈이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꼬집잖아요, 지금. 꼬집는 걸 통해가지고 이 환자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강한 자극에 움찔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스투퍼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출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응급수술을 해서 빨리 그 출혈 부위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 전에 영상 검사로 CT를 먼저 찍어보고 조치를 찾아보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출혈 환자는 보통 살게 되면 수술로 살게 되면 보통 한 2, 3개월 내에는 급격하게 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좀 잘 돼가지고 많이 기능이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이 환자는. 어제 수술한 환자 드레인 얼마나 하는지 보러 왔다고? 수술은 잘 됐는데 그래도 드레인 양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최성 교수님이 걱정이 많으시거든. 뭐 차트 정리할 것도 있고 환자 상태도 체크할 겸 겸사겸사 나왔어. 진짜 오빠 같은 사람이 의사해야 돼.
참 의사네요. 이런 의사도 있거든요. 집에 안 가고 있죠, 환자 있죠. 때문에 뭐 주말에도 이렇게 맞아요. 병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특히 서전들, 특히 뉴로 서전들, 신경외과, 외과, 심하죠. 흉부외과 이런 분들은 집에 못 가기도 하고 맞아요. 안 가기도 하고 사복이 없더라고. 그냥 항상 그냥 수술복 수술복. 2차리. 네, 근무복 이런 거 입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는 매일매일이 오프. 아니 너 당직이 뭔지 알아 임마? 네가 당직을 알아 임마? 영상학과는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소아과나 이런 데는 이런 경험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이제 이런 수술하는 과만큼은 아니라도 이렇게 내과나 소아과 이런 데도 당직이 많으니까 사실 네. 병원에서 많이 지낼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인 날, 그러니까 퇴근을 할 수 있는 날은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놓고 사실 퇴근을 빨리 하려고 했던 타입이에요. 맞아, 왜냐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 잘 쉬어야 돼. 잘 맞아. 쉬어야 나중에 나와서도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제 반대 성향으로 뭐 5년차가 됐으면 내가 1년차, 2년차면 일을 배워야 되니까 병원에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없는데도 굳이 병원에, 집이 병원에서 네. 5분 거리인데도 굳이 저녁에 의국 나와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해도 굳이 막 의국에서 이렇게 노시는 맞아. 분들이 병원에 계세요. 있는 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 빨리 오프면 집으로 가는 사람이랑 오프라도 그냥 병원에 남아서 노가리 까고 그냥 진짜로 그냥 느긋느긋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제 의국에 오래서 살던 그런 의국이 편안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병원을 진료해서 이제 빨리 병원을 가거나 좀 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의사든 어떤 부류의 의사든 이런 중환자가 있으면은 오프를 가도 약간 좀 찝찝하고 찝찝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쵸. 어느 의사든 이렇게 나와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내가 내 환자를 놔두고 남에게 인계를 해놓고 나가는 게 사실 찝찝하고, 사실 자기 환자는 자기가 봐야 되고. 직접 봐야지만 안심이 되거든 사실. 그럼요. 뭐 백날 물어봐도 직접 본 것만 못해. 조심해서 가. 월요일에 병원에서 보자.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정말 이거는 감독이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약간 심쿵 포인트를 만들려고 이런 장면을 넣지 않았나. 거의 뭐 누난 내 여자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 이거 병원뿐만 아니고 어떤 직장 관계에서라도 이런 여자 되게 높으신 여자 상사분이 있는데 연인 관계가 아니야. 그냥 지금 발전하는 관계인데 이렇게 반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네. 뭐 힘들겠죠? 이거는 그 최송아 선생님이 뭐 학과 환자도 일일이 이름을 다 기억해주고 하는. 근데 본인과 네. 환자 외우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내 환자냐? 이럴 수도 맞아요. 본인 환자인데도 내 환자였나? 내 환자인가? 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특히 소아과는 근데 조금 네. 보호자와 라뽀가 좀 중요하고 네. 애기들도 눈에 들어오니까 네. 한 타임에 7, 80명씩 엄청 많이 보시는 인기 많은 교수님들도, 아니면 자기 환자가 아니라도 이제 오다 가다 좀 눈에 익어서 보호자가 저한테 뭐 교수님한테 인사를 한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내가 이 환자를 실제로 몰라도 뭐 밥은 먹었니, 열은 내렸니,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한 마디 두 마디씩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보호자들이 그렇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저희 교수님 중에 되게 웃긴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잘 못 외우세요. 얼굴도 못 외우시는데 자꾸 그냥 복도에서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환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이 나는 환자가 아닌데 열은 좀 떨어졌니? 이러면은 전공의는 되게 난처해요. 회장들다가.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인계장으로는 꼭 복도로 지나가도 그 환자의 이름을 얘기해주는 게 인계로 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교수님도 이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네. 이게 약간 방법이 약간 조금 잘못 힘들었다. 근데 이름 잘 외우는 거는 노력으로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타고난 것 능력이에요, 같아. 능력. 타고난 것 같아. 이게 노력한다고 잘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잘 안 돼. 어때? 돼? 안 되는 걸로? 오른쪽 무릎 한번 세워볼까요? 재활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해요? 팔을 못 쓰는데요. 이럴 거면 왜 살리셨어요? 여보 미쳤어? 이 경우는 이제 뇌기저액 출혈, 아까 그 환자죠. 근데 네. 출혈을 이제 기껏 제거해가지고
깨어났어. 그런데도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일단 이 환자의 예후를 제가 간접적으로 좀 봤을 때, 환자의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다리의 힘이 많이 돌아왔잖아요. 네. 이게 초기에 근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후로. 그래서 다리의 힘이 어느 정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걸 봤을 때 이제 추후에 걷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근데 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병일 한 달 기준으로 봐서 만약에 이 손 힘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도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환자는 팔 힘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대신에 보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사의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환자의 마음도 이해가 들어요. 돼요. 아무래도 뭐 팔을 쓸 수가 없고 네. 특히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면 앞으로 본인의 생계 활동이나 이런 것도 지장이 크게 있을 거고. 그렇죠. 본인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살려야죠. 어떻게 해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이런 환자들은 신경외과에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외과는 수술을 해도 그 후에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유증은 남을 수 있으니.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건데 이 재활학과로 전과하러 오면은 그때는 환자가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의 상태를 수용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어찌됐든 마음 아픈 마음이 경우인데 아픈데 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